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출장을 갔다 와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자, 스피드 분양가 중개는 정식 분양가 중개 선별 단지로 다루지 못하는 단지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어디냐? 분양가 중개 시즌2 18화고요. 어디냐? 덕계역, 한신더유, 포레스트. 덕계역 하면은 이제 이쪽 양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선별단지 영상으로 양주역 프루지오 센터파크를 갔다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내보내드렸는데, 거기서 한정거장 올라가면 덕계, 하나 더 올라가면 덕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덕계역에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덕계하고 덕정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 쪽에 위치한 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회천지구와 관련이 있는데, 얘가 회천지구에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제가 일광 노르웨이 숲이라고 일광 신도시가 다 들어간 다음에 그 옆에 붙어서 들어가는 단지 하나 보여드렸었죠. 얘도 똑같아요. 뭐냐면 회천 신도시가 있는데 그 지구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지구 바로 옆에 붙어서 민간 택지로 들어가는 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회천지구에 속하지는 않지만 생활권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덕계 한신에 대한 제 한 줄평은 어떠냐? 이렇습니다. 회천 부평 5억 저지선. 자, 회천 신도시는 사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직 입주가 이제 1차 정도가 됐어요. 23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 조금 일찍 된 게, 지난번에 양주 프루지오 얘기하면서 얘기 나왔던 디에트르가 하나 돼 있긴 한데 22년도, 그것도 신축입니다. 여하튼 이 회천을 보면요, 덕정역 주변은 아직 분양이 안 됐거든요. 그쪽이 왜 중요하냐? GTX-C가 연결되는 게 바로 그 덕정역입니다. 거기서 하나 더 내려간 덕계역이 있거든요. 즉 회천 신도시를 갖다 크게 보면 덕정역 근처가 있고 덕계역 근처가 있고, 거기서 조금 먼 옥정 신도시 쪽에 가까운, 옥정지구 가까운 쪽이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얘는 정확히는 회천 덕계 쪽에 들어갑니다. 이 회천 덕계 쪽을 보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미 84년 기준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실거래라든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확인했지만 실거래라든가 뭐 호가들이 5억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5억 국평 기준입니다. 덕계 쪽, 회천에서 덕계 쪽, 덕정은 아마 비쌀 겁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덕계 쪽에 5억 저지선 역할을 할 것인가? 요게 의문이 든다. 즉 정리해서 말하자면 회천 신도시에서 덕계역 주변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들의 5억 저지선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에 대한 일단 기본 정보들 봐야겠죠. 자, 덕계역 한신 일단 11월 5일날 1순위입니다. 그러면은 월요일인 4일날 특공이 있겠죠. 역세권 해놓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덕계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1호선입니다. 의정부에서 조금 올라가면 돼요. 다만 도보는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 자, 네이버 페이 부동산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분양 중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27년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 제기를 해보면요, 덕계역에서 가까운 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1.4km가 나옵니다. 당연히 도보권은 아니죠. 도보로 20분 걸리는 걸로 일단 나오고요. 자전거로도 5분입니다. 도보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 덕계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덕계역은 말씀드렸었지만 양주에서도 여기서 하나 내려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양주 프루지오 센터파크가 들어가는 양주 역세권 개발 찍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양주 테크노밸리 옆에 있었죠. 여기에 있고, 지금 보시면은 덕계 한신더유는 이렇게 칼라로 된 부분, 이렇게가 양주 신도시거든요. 왼쪽이 회천, 오른쪽이 옥정입니다. 그 회천에서도 아래쪽에 위치하는 게 덕계역, 그 다음에 위쪽에 위치하는 게 덕정역인데, 보이시죠? 덕정역에 GTX-C 예정이다, 2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착공을 정확하게는 안 해서 서류적인 착공은 했어요. 근데 진짜로 사본 뜬 게 아니라서 정말 28년이 될까는 의문이 약간 있습니다. 1, 2년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죠. 특히나 삼성까지는. 여하튼 회천 신도시 아래쪽에 있는 덕계역에서도 좀 먼 거리에 1.4km 되는 곳에 있는 게 요 덕계역 한신더유 포레스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이게 공식적인 회천 신도시거든요. 요 컬러로 표시된 부분 바로 옆에 들어가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천 신도시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게 개발되면서 바로 옆에 들어가는 신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찍어보시면 이미 들어간 놈들 있죠. 23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고요. 회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 북쪽 덕정역 쪽은 아직 노란색들 보이시죠? 공동주택 아직 분양이 되지 않고 있고 조만간 이제 분양이 시작이 되겠죠. 따라서 이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는 덕계역 쪽과도 연관이 있지만 앞으로 분양하게 될 GTX-C와 직접 연관이 있는 회천 신도시 북부 지역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얘가 역세권은 아닙니다. 써놨지만
역세권은 아니다, 도보 불가다. 다만 한정거장 올라가면 GTX-C가 덕정역에 28년 예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에 관련해서는. 자, 세대수는 724세대, 중규모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개 동이 29층으로 고층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주는 27년 12월 예정입니다. 거의 28년 다 돼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입주하게 되는 거는 입주 지점을 좀 지나서들 하시니까 28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GTX-C가 덕정에 예정대로 28년에 준공이 된다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27년, 28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 그로부터도 2, 3년간 저점 찍고 안정기가 유지되는 시기일 거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 지금 분양이 많지 않다 그랬죠. 따라서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나쁘지는 않은 시기다, 입주 시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 분양가는요, 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셨죠. 회천 신도시 공공택지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분상제 제공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당점 제한도 없고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은 6개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투자 측면을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다면 조건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다만 계약금은 프로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분양가는요, 공고문 들어가서 확인했죠. 자, 평형은 75형이 있어요. 다만 세대수가 적습니다. 68세대고 84형이 합하면은 거의 700세대 가깝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주력이 84고요. A, B 두 타입이 있는데 분양가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얘는 같은 A 타입 중에서도 남향이냐 서향이냐 거의 남서향에 가깝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분양가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A, B 두 타입이지만 분양가는 총 4개로 나뉩니다. 여기 보이시죠? 남서, 남서서 뭐 이래갖고, 일단 저층 같은 경우에는 2층부터 시작입니다. 필로티란 얘기 있죠. 이 얘기는 4억 5,600에서 시작해서 4억 9,500까지, 다른 타입은 4억 4,700에서 4억 8,600, 4억 4,900에서 4억 8,800, 대략 보면 4.5억선에서 4.9억선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기본 분양가는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4.5에서 4.9억이다. 84형입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기본 분양가고요. 기본 분양가로만 보면 5억 이하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항상 좀 확장비라든가 에어컨, 옵션들이 붙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확장비는 비싸지 않게 나왔어요. 1,000만 원입니다. 보통 요즘 수도권에서 2,000에서 2,500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9평 기준. 따라서 1,000에서 1,500 정도 싸게 나왔습니다. 에어컨도 확인해 보시면 타입에 따라 조금 다른데 700에서 750선이다. 5개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그러면은 대략 950선에서 요즘 5개 나오거든요. 200이 싸다. 따라서 확장비하고 에어컨에 있어서는 1000에서 1500 가까이 싸게 나온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옵션입니다. 제가 여기다 3,800으로 적어놨는데 왜 이렇게 제가 계산했냐면, 일단 저는 항상 옵션을 가장 비싼 놈들로 다 때리박죠. 그거는 저희 분양가 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시면 이 부분이 유상 옵션인데 요거는 뭐 천정형 에어컨 아까 말씀드렸죠. 680에서 760 5개 기준. 그래서 대략 700에 750이다 이렇게 계산해 드렸습니다. 타입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5개 기준. 그다음에 시스클라인 들어가는데 얘는 보통 안 들어가죠. 많이 옵션에서 일종의 전자기기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당연히 모든 단지에서 좀 뺐고요. 여기부터 비대 일체형 양변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40만 원이라든가 환풍기 160, 제습기는 제가 뺐어요. 모든 가전 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데, 중문 같은 경우에 120에 나왔습니다. 보통 150 정도 하거든요. 자동 중문이면 250 가고요. 얘는 슬라이딩이니까 120에 나오는데 뭐 3, 40만 원 저렴한 것 같아요. 이런 데서는 저렴한데 얘 같은 경우에 주방 특화 같은 게 있거든요. 얘를 보시면 A형 같은 경우에 세라믹 타일에다가 플랩장, 뭐 싱크볼, 독립형 후드 같은 게 들어가는 게 4개 잡혀 있습니다. 거의 800에 잡혀 있어요. 790만 원이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마감재가 어떤 걸로 했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비싸게 나온 건 아닌데 그렇다고 요거는 그렇게 싸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주방 팬트리 같은 게 A형에는, B형에는 없어요. 84형 팬트리가. A형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제공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좀 더 넣고 싶다, 간접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되면은 580, 거의 600돈이죠. 따라서 주방에만 옵션으로 1400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잘 선택하셔야겠죠. 보시고, 바닥은 에디톤 마루라 그래서 LX 하우시스에서 나온 거 있습니다. 일반 강만은 들어가 주는데 그거 갖다가 최근에 나온 나름 고급형입니다. 마루에서 요걸로 할 때는 또 100 정도 추가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실에다가 세라믹 타일을 깔겠다, 그럼 역시나 450 들어가고, 시트 판넬로 전부 다 마감하겠다, 주방이고 거실이고 복도고, 그럼 또 150 정도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 때려 박았습니다. 그냥 일단 뭐 고급이든 아니든 전자기기 빼놓고는 다 때려 박았어요. 그랬더니 나온 게 3,800이었습니다.
구평 84형 기준. 다만 B형은 펜트리 같은 게 빠지기 때문에 84A는 펜트리 들어가잖아요. 다 넣은 가격이거든요. 따라서 B형은 이거보다 한 500 정도 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 보셨지만 나름 고급 옵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지는 대충 감은 잡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한 1500에서 1800은 빼도 대략 2000 정도면 일반적인 수준의 유상 옵션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래도 저는 항상 최고급 들어간 걸로 계산해서 일단은 다 때려박습니다. 따라서 확장비 에어컨 하면은 1700선이고 거기에 3800을 하면 5500선 나오잖아요. 그래서 5000 정도씩 기본부터 시켰습니다. 그렇게 나온 분양가가 얼마다? 구평 기준 5억에서 5.4억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옵션이 좀 고급형들이 있어요. 많이 선택 안 하시는. 걔네들 빼면 여기서 1000 정도 까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양가는 5억에서 5.2억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얘네들 전부 다 고층 기준 했을 때 5.4입니다. 가장 최고층 20층 이상으로 했을 때. 평면도는요. 홈페이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직 안 떠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공식 홈페이지를 11월 1일날 오픈하는데요. 근데 5일날 1순위인데 그때까지 기다렸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찍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평면도는 1일날 금요일이겠죠. 오픈이 되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대략 한신더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분양한 놈들이 많아요. 수도권 주변에 들어가 보시면은 대충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한 거는 11월 1일날 오픈하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오픈은 11월 1일이니까 조감도 같은 건 그날 뜰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공고 모집 요강 갖다 살펴보니까 이런 거 들어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티하우스, 카페, 작은 도서관, 독서실, 스테이션, 어린이집이 아니라 따로 들어가는 애들이 놀 수 있는 뭐 이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피트니스하고 실내 골프장. 즉 얘가 700세대 규모잖아요. 그 중규모 단지에 맞게끔 들어가준 것 같고요. 당연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 함께 돌봄센터는 들어가 줍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자, 주차. 잘 나왔습니다. 1.46대 1, 거의 1.5대 1입니다. 따라서 얘가 대형 평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고평이 84형이잖아요. 그리고 75도 조금 섞여 있고 그다음에 제가 회천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 다 찍어봤는데 가장 주차 대수 많은 게 한 1.5대 1급 정도고 대부분 1.3대 급이거든요. 따라서 주차로는 괜찮은 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죠. 사실 이 정도면은. 교육은요. 일주일 전에 양주 푸르지오가 다 좋은데 푸르지오잖아요. 브랜드 좋고 다 좋은데 학교가 조금 문제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 예정인데 현재 이용하려면 도보 30분 거리 가까운 데 하나 있고 중학교는 아예 예정이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나보입니다. 일단 덕산초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써놨죠. 회천 4교가 예정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파트 지우고 보시면요. 여기가 분양 중인 한신도인데 학교 찍어보시면요. 여기 초등학교 나오죠? 네,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투마는 아니에요. 여기서 거리를 재보면 길 한번 건너게 돼 있고요. 이렇게 온 거죠. 대략 400m에서 500m 사이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초등학생들이 걷기에도 그렇게 불편한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지난번에 양주 푸르지오 할 때 말씀드렸죠. 덕계중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요 거리를 재보면 초등학교보다 오히려 가깝습니다. 덕계중학교 대략 397m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데 따라서 초중학교 공이 대략 400에서 500m 내에 위치합니다. 이게 양주 푸르지오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덕계역이거든요. 여기서 한정 하나 더 간 게 양주역이에요. 양주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분양주인 지금 푸르지오인데 이 주변에 초등학교가 이쪽까지 가야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초등학교 개교 예정은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가 없어요. 따라서 이 양주 역세권에서 중학교를 가야 된다? 그럼 와야 되는 학교가 바로 이 덕계중학교였잖아요. 따라서 초중학교 이용에 있어서는 양주 푸르지오보다는 좀 더 양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천 4교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기 회천 신도시 개발 찍어 보시면 바로 가까운 곳 초등학교 하나 예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로도 통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거리상으로는 지금 배정받게 될 덕산 초등학교나 이 회천 4초등학교나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이 회천 4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준공 시기가 제가 알기로 한신더위 포레스트 준공 이전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쪽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교육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마지막 편의성은요. 일단 회천지구에 속하잖아요. 다만 회천지구가 양주 신도시 내에서 이제 입주가 시작된 곳이거든요. 이쪽 덕계역 쪽도 22년부터 들어간 단지가 있긴 한데 보통 작년 말부터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참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따라서 여기 자체의 중심상업지구는 아직 좀 남았다. 완성되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난번에 양주 푸르지오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치상 봤을 때 의정부 쪽에 이용하는 거 어렵지 않고 기존의 덕계 중심상권 이용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도 아파트 찍어보면 보이시지만 없던 지역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옥정지구 있잖아요. 옥정지구는 아파트들이 이미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반면에 회처지구 아직 이제 개발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옥정지구 쪽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편의 같은 경우에 거칠게 재보면 이 옥정 중심에서 덕계까지 직선거리로도 3km 내외에 남짓되고요. 도로 이용에 있어서도 이 도로 요거 보이시죠? 예. 이용하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양주 이마트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시는데 어려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후에 회천지구 쪽이 개발되면서 중심상업지구들 생길 거잖아요. 네,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좀 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덕계 한신도유에 대한 기본 정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 착하다 적절하다? 덕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얘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보셨잖아요. 주변하고 이제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양주 푸르지오가 얼마 전에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10월 30일 찍고 있는데 어제 1순위 결과가 29일날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느냐? 대략 84형 같은 경우에 선호도가 좀 낮은 거는 2대1 정도 나왔고 선호도가 높은 84A 같은 경우에 대략 5대1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결과였어요. 최근에 이제 양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얘가 나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 분양가가 6억이었습니다. 양주역 역세권에 들어가는 푸르지오 센터파크가. 근데 한신도유가 4.8에서 5.2억 사실 최고 분양가로 하면 5.4억에 나온 거죠. 좀 다 때려박았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싼데 차이가 있죠. 뭐냐면 양주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역세권이었어요. 대략 700m 정도 도보가 가능했는데 한신도유는 도보는 불가능하거든요. 덕계역까지. 그런 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대놓고 아 얘가 좀 더 싸다 좋다 한신도유가 더 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분양가가 좀 턱선인 것 같다. 왜냐면 지난주에 양주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갖다 말씀드렸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양주 역세권은 전체 세대 규모가 4,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회천 신도시는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그리고 양주 신도시 전체 회천지구 옥정지구 합하면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런 데서는 편의성 이런 건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든데 여하튼 얘보다는 싸게 나온 게 맞아요. 양주 푸르지오 센터파크보다는. 다만 역까지 거리라든가 다양한 점을 갖다가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어딜 비교해 드릴 거냐면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영상을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다 비교했던 단지예요. 하나는 녹양역에 있는 휴먼시아 3, 4단지입니다. 자, 녹양역은 어디냐? 이 덕계에서 하나 내려가면 양주 역세권 양주잖아요. 그 다음에 한정거장 더 내려가면 거기 있는 게 녹양역입니다. 보이시죠? 양주 다음에 녹양. 즉 녹양역 의정부에 들어가요. 이 녹양역 주변을 보시면 역세권에 녹양 휴먼시아 3, 4단지, 물론 휴먼시아긴 한데 3, 4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양주 푸르지오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지금 구축입니다. 2008년 들어갔으니까 한신도유가 들어갔을 때 20년 차이가 납니다. 구축인데 여하튼 지금 현재 3, 4단지가 공이 4억부터 5.3억 사이에서 최고가 기준은 4억 5천에서 5.3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분양하는 한신도유하고 대략 비슷해 보입니다. 전고점은 5.6억에서 5.7억이었다. 조금 더 비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녹양역 역세권입니다. 다만 20년 된 구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비교해드렸던 게 양주 푸르지오 할 때 양주 회천 디에트르 센트럴 시티를 비교해드렸는데 얘가 22년 들어간 신축인데 바로 얘가 이번 분양 한신도유 옆쪽에 있습니다. 어디냐? 여기죠. 여기 덕계역에서 여기까지 한신도유까지 분양 중 보이시죠? 여기까지 1.4km 거리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양주 회천 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도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부터 제도 400m, 450m 선이네요. 따라서 이거 지난번에 도보 가능한 아파트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가 들어가보시면 22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이제 뜹니다. 112가 84 전용이죠. 얘 같은 경우에 최근에 10월달입니다. 한 달도 안 됐죠. 5억 4,500이 됐고요. 8월에도 5억 2,500 거래가 있었습니다. C형 같은 경우에도 5억대 거래, 5억 4천 거래가 9월 달에 있었어요. 거의 5억 5천 선까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3A 같은 경우에도 5억 5천에 9월 달 거래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113D도 5억 4천에 거의 5억 5천급에 다가가서 거래가 되어 있고 5억 5천에 찍힌 놈도 한 놈 있었습니다. 다만 얘는 덕계역에서 도보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에 반해서 한신도유는 도보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여기 3.5억, 4.8억 이렇게 써있는데 얘네들은 실거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단지 정보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에 들어간 아파인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따라서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신도유 포레스트 이번에 분양해서 28년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략 5억 초반대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억 2천에서 5억 4천 최고층 기준으로. 근데 바로 같은 지구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 신축인데 그리고 얘는 도보권인데
가격이 최고가 지금 5.5. 다만 지금 좀 상승세인 거 좀 전에 보셨죠? 최근 들어서 5.4억, 5.5억 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얘랑 비슷한 선에서 나왔다.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같이 분양했던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에 대해서는 나름 선방을 했는데 얘에 비해서는 5천 정도 싸게 나왔습니다. 다만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이었습니다. 그게 있고, 두 정거장 더 의정부 쪽으로 가서 있는 녹양역에 들어간 20년 된 구축 84형에 비해서는 전고점보다 조금 싸게 1, 2천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턱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얘를 갖다가 아주 싸다, 비싸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얘가 아무리 나중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센트럴 시티보다는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겁니다. 다만 디에트르 센트럴 시티가 지금 5.5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28년도에 한신이 들어갔을 때도 이 가격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높을 거라고, 요거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GTX-C가 개통되는 게 눈앞에 다가왔을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나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보단 무조건 높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이 가격이 가깝게 분양이 됐기 때문에 한신 같은 경우에 28년 들어왔을 때 개인적으로 마진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비싸게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얘보다만 디에트르 센트럴 시티의 현재 가격보다만 조금 싸게 나왔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욕하셔도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개인적인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가 6억이거든요. 근데 얘가 분양이 잘 됐어요. 그래도 5대1까지 나왔다 그랬잖아요. 84A형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인 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양주 역세권은 지난번 영상 보시면 되지만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4,000세대급이고 전체 합했을 때 역세권 전체가. 따라서 추후에 확장이 돼서 개발되지 않는 한 조금 편의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얘가 6억이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비해서는 싸게 나왔거든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 한신더유 같은 경우에 딱 잘라서 싸다 비싸다 말하기 힘들다. 그냥 얘를 생각하셨던 분이나 디에트르 혹은 푸르지오를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한 요 두 단지를 생각하셨던 분이면 아리까리, 정말 아리까리하게 고려해 보실 만한, 아이가 있다면 양주역 푸르지오보다는 나을 수도 있고, 왜냐면 학교는 그래도 구비돼 있으니까 한신더유가. 그에 반해서 자금 여유가 좀 되신다면 차라리 디에트르라든가 최근에 들어가 있던 역세권인 덕계역 역세권이 아파트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사에서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들어가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과 분양 예정으로 4년 뒤에 돈 치르는 거는 다르죠. 다르다는 전자에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한신더유를 만약 지금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디에트르가 28년 GTX-C가 개통되고 있을 때 그런 호재에 힘입어서 얘가 대략 지금보다 2억 정도 높아진다 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GTX-C가 개통되는 순간 GTX 덕정역 주변은 7억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8억도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얘는 덕계역이잖아요. 한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얘도 어느 정도는 가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걸 믿는다. 그러면은 얘 들어갔을 때 뭐랄까요, 6.5억 선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 이상을 갖다 보장하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가 없는데, GTX-C에 따라서 그 정도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말고 지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직 회천 신도시의 분양 물량들이 남아있는데 걔네들은 적어도 얘보다는 덕계역이든 덕정역이든 더 가깝습니다. 물론 분양가는 좀 더 비싸질 것 같긴 하지만 따라서 고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많이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로 얘기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선이다. 아주 비싼 것도 아니지만 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회천 덕계 쪽, 그리고 덕정 쪽에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 분양될 거거든요. 걔네들 분양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한신도요보다 아주 많이 비싸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덕계역 쪽은. 다만 덕정역 쪽은 언제 분양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비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번에 들어가서 제가 요 주변, 특히나 덕계역 주변에 들어가는 신축들, 얘들 전세가를 좀 알아봤는데 2.5억에서 3억 초반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여기 전세 사시는 분들이 덕계든 덕정이든 신축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실 거는 같아요. 다만 이분들이 요 주변에 전세에 2.5억에서 3억 초반 정도 살고 계신 분들이 어느 단지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역세권인 걸 최우선으로 놓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거의 대부분 의정부 쪽이라든가 서울 북부 지역 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역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한신더유가 이번에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줄지. 왜냐면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주변에서도 예상하셨던 것보다는 선방을 했어요. 저도 영상에서 여기는 괜찮다, 푸르지오
프루지오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장이고 그 지역에. 따라 괜찮다고 봤는데 이걸 이어가서 한신도요가 만약 성공한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천, 구평, 5억 저지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덕계역 쪽 말합니다. 덕정이가 훨씬 더 높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한신도요가 어찌어찌해서 완판이 난다. 빠른 시일 내에 완판이 난다 하면 이거는 확정입니다. 회천, 덕계 쪽, 구평, 5억 저지선은 거의 확정이다. 왜냐면 얘가 회천 덕계 쪽에 들어가는 아파트 중에 여기서 가장 멀거든요. 따라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분양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요거에 대해서 다만 회천 신도시 덕계 쪽 아파트들의 추후 가격을 갖다가 보는데 좀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얘에 대한 투자가치평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죠. GTX-C가 덕정에 개통되거든요. 얘에 따라 회천 전반적인 전체의 가격 형성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GTX-C 덕정역 때문에 그쪽 덕정역 쪽 아파트들 아직 분양 안 했어요. 걔네들이 8억, 9억 그 이상 간다? 그럼 얘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개발지구 옆에 있는 얘는 회천신도시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옆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냥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기 정도에 들어간 분양단지. 왜냐면 초기 단지는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22년부터 해서 최근에 거의 주변에 좀 전에 보셨던 디에이트라든가 대광 로제병이라든가 전부 다 입주가 됐습니다. 따라서 2차 시기 정도 분양 아직 덕정역 쪽가 많이 남았거든요. 중기 정도 분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후기에 들어가는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되냐에 따라서 특히나 민간 건설사들의 물량들이 어떻게 분양가가 나와주냐에 따라서 얘의 투자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적어도 덕정역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민간 건설사 분양가보다는 얘가 싼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28년 다 돼서 들어가잖아요. 입주식 부동산 시장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 단지입니다. 후분양으로 해서 26년도 들어가고 이런 단지들 25년 말에 들어가는 단지들보다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8년 다 됐을 때 들어가는 게 GTX-C 개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얘하고 비교해보는 게 여러분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양주역 프루지오 센터파크 영상 꼭 보세요. 얘하고 지금 여기서 비교해드리면 요 네 줄 있죠? 이거 양주역 프루지오 얘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제가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면 얘가 프루지오 자체 시행인데다가 단지 조건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의정부라든가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든 옥정지구든 이쪽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분양가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단점으로 교육 측면 고려해야 된다. 초등학교가 너무 멀고 중학교는 아예 없다. 이거 고려해야 된다. 단기간 내에는 들어올 것 같지 않다.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는 거. 다만 GTX-C가 양주역에 정착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희박하지만 없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요소였다. 투자 요소였다 말씀드렸는데 이에 반해서 덕계역 한신도요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비역세권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물론 한신도요도 나쁘지 않은 아파트지만 프루지오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요. 프루지오에 비교해서는 브랜드가 좀 빠진다는 거. 즉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 이거는 단점이고요. 대신에 교육 측면은 더 낫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죠. 기본 정보에서 프루지오가 교육적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반면에 한신도요는 그 문제는 없어요. 초중학교 그렇죠? 학원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양주 신도시 학원도 형성돼 있거든요. 다 셔틀 다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가 그래도 프루지오보다는 대략 5천에서 1억, 1억 쌉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분양가, 여러분 진짜로 유상옵션 선택하셔서 보시면은 프루지오보다는 대략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7천, 8천 정도는 싸다는 느낌이 들어요. 즉, 요 두 가지 측면, 교육하고 분양가는 한신도요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 프루지오에 비교했을 때 단점은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브랜드에서 좀 밀린다는 점,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프루지오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마지막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회천 신도시의 돌파 가늠자다. 뭘 돌파하느냐 써놨습니다. 회천 덕계 말고 덕정입니다. 이번엔 덕계였어요. 한신도요는 덕정이 이제 분양을 시작하게 될 텐데 얘 분양가가 풀업 기준입니다. 기본 분양가 아니고 풀업했을 때 지금 덕계역에서 가장 먼 쪽에 들어가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양인데 5.4억까지 갔거든요. 풀옵션 다 때리고 갔을 때 고급 옵션으로. 그럼 회천 신도시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덕정 쪽은 어떨까? GTX-C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들이 들어올 텐데 걔네는 제 생각에는 풀업 6억을 묻고 7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냥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조만간 분양한다면 요거 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전 8억까지도 바로 보는데요. 만약에 시기가 좀 늦춰진다면 이게 문제라는 점. 그래서 회천 신도시에서 특히나 덕정 쪽에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들의 돌파 가늠자가 될 것 같다. 왜냐면 얘가 만약 잘 된다 이렇게 되면요 회천 신도시 덕정 쪽에
쪽에 들어가는 분양가들은 확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천신도시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거예요. 적용되는데 얘 민간이잖아요. 근데 얘가 올라간다는 건 아닌 민간 분양들, 이미 들어간 양주신도시 아파트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최근에 들어간 아파트들의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택지라도 반영돼요.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가 무조건 실거래가의 80% 70%가 아닙니다. 제한이 달라질 뿐이지 주변 실거래가의 100% 넘어서도 가능해요. 물론 승인을 해줄지 아닐지 문제가 있지만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신더위뿐만 아니라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되느냐, 양주역 푸르지오 어느 정도 됐거든요. 얘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회천신도시에 특히나 덕정역 주변으로 아파트들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점에서 회천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단지의 성공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부 사항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투자는 개인 책임이니까요. 영상 걸러서 보시고요. 주변하고 꼭 비교해 보시고 무조건 발품 하시기를. 특히 얘는 역세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늠해 보셔야 되고 학교까지 거래라든가 이런 거 네이버 페이지 좀 보여드린 거잖아요. 가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만의 형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 정보 공식 단톡방 주소를 첫 댓글에 넣어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질문하시면 개인적인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좀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갖기 카페, 네이버 최고의 100만 회원이 넘는 카페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당연히 양주방이 있고요. 최근에 분양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